한 3살, 5살 정도는 애가 손목이 잘려 있었는데 애를 여기 안고 손목을 여기 집어넣고 막 뛰어가지고 부대로 오고 지프 운전해가지고 군병원에 데려다줬대요. 이제 살았구나 나왔는데 손이 여기 있는 거야. 한국 전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다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솔저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 및 참전용사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ou're talking about payments. You paid 6-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it. This is just. 일단 프로젝트 솔저는 군인 참전용사,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 즉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작업이고요. 누군가 그들을 기록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 있고요. 일단은 파트 1은 I'm a Soldier라고 해서 군인들의 군복을 찍는 것, 파트 2는 We are Soldiers, 군 단체 사진들, 파트 3는 We are Soldiers Family, 군 가족 사진, 파트 4는 Korean War Veterans, 한국전 참전용사, 파트 5는 소방관 119 구조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군복무를 마쳤고요. 2001년부터 3년까지 대전에 있는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있었고요. 사실은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육군 복무교육을 보면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러지만 병사 입장에서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이러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에 대해 사실은 애틋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없었거든요. 전후회라든가 동료들은 좋았지만 군 간부들이나 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좀 싫어하는 케이스였고요. 제가 유학 갔다 오고 한국 와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육군1사단에서 부대 소개 영화를 만들어 달라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군 제대한 지 10년 만에 사실 군에 가서 군을 작업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부대 소개 영화는 성우하거든요. 사실 내용 전달이지 감성이 아니었는데 저는 군인들이 직접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군인들 한 80여 분을 계급마다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내용은 그냥 궁금한 것들, 어제 저도 병사였다가 10년 뒤에 샀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거기서 한 28년 근무를 하셨던 원사람 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자기가 28년 동안 1사단에서 3년 동안을 GOP에 있었는데 3년이면 1000일인데 집에 간 날은 200일이 안 되신다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도 나도 2년 2개월 동안 집에 못 갔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음 말씀이 자기 군생활은 나라에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나 한 가정의 남편으로는 좀 부끄럽지 않나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휴식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1사단 워낙 바쁘기 때문에 사단에 일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그런 걸 많이 못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간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원사님한테 원사님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2년 뒤면은 이제 30년 만기 전역인데 만기 전역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원이었어요.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하는데 나같이 잘 모르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군발이라 부르고 무시하고 그랬던 제가 되게 부끄러웠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다가 이제 기록해보자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그 사람들의 군복을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문이랑 디지털이랑 이제 변환한 시기였는데 뭔가 디지털이 신기한 거예요. 군복이 몇 종류 될까요? 디지털 군복이. 근데 다들 몰라요. 자기 병가관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육군 복무교육이라는 이런 책을 받았는데 거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또 충격을 먹었죠. 어쨌든 군대라는 데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되게 대규모돼서 그런 조직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없지? 라는 생각하게 되고 호기심에 그러면은 군복이 몇 종류나 되는지 한번 찍어보자 라가 어쨌든 그 군 작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들을 찍게 된 계기는? 원래는 국군 찍으면서 국군 참여용사 찍어드렸거든요. 그때까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임팩을 못 받았어요. 근데 2016년에 DX 코리아인가 군복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 육군 군복 전시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유엔 참전용사 분들이 지나가다 보셨고 저는 이제 TV나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복장 입고 모자 쓰고 그러시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한국 참전용사시냐 그랬더니 이제 I'm US Marine Korean Veteran SAS 그러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할 때 진짜 눈에서 광채가 났고 그 자부심이 되게 쩔었어요 되게 사실은. 그리고 그때 스튜디오 셋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도 사진을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분 사진을 열었는데 진짜 그 눈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궁금했어요 되게.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왔는데 저런 자부심이 드는데 왜 우리 군인이나 왜 우리 참전용사는 좀 다를까? 그게 호기심이었어요 되게. 저 사람 미군이라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국가기관에서 행사하시는데 오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협조하는 게. 그래서 그때 어쨌든 민원식으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또 좋은 얘기 못 들었죠. 왜 참전용사 사진 어디다 갖다 팔아 쓸 거냐, 당신이 뭔데 이런 걸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얹느냐, 참전용사 당신 사진을 찍기 거부한다, 강요하지 말라. 어쨌든 우여곡절 찍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난 이걸 더 하고 싶다. 근데 촬영만 했지 이분들은 얘기할 시간 없었거든요. 사실은 거의 찍고 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그래서 취사하고 더러워다 진짜 내 돈 주고 간다가 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로 긁고 다음 달 갚는 거죠. 돈이 모자르면은 뭐 장비 팔고 작품 팔고 일하고, 대부분은 제 사비로 하지만 뭐 사람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요. 액자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 받았고요. 그때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이런 분들 작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액자 비용이 없으니까 좀 후원해 줄 사람이 좋겠다라고 올렸는데 댓글이 달린 거야. 근데 댓글이 제가 할게요 제가 내겠습니다, 억제비 얼마인가요,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린 거죠. 쇼킹했어요 되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친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기만 하면 먹고 자는 거 재워주는 분들 많고요. 그런 식의 경비 많이 세이브했어요. 엄청 많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혼자 간다, 혼자 한 일주일 정도 간다, 아무 도움 없이, 그러면 기본 500에서 600원 깨지죠.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거는 이제 대부분 처음에 혼자 다녔거든요. 혼자 다닐 때 가장 고마운 거는 공항에 픽업 나중에 고마워요. 왜냐면 액자를 박스에 가져가면 한 박스에 23개 들어가, 한 박스에 23kg거든요. 그럼 제가 장비랑 조명이랑 갖고 들고 박스 몇 개 가보면은 총 한 100kg, 120kg 가져간단 말이에요. 혼자 그거를 렌트카까지 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지. 일단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공항에서 픽업 나오셔서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럼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2차 대전은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참전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은 너무 오래 길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다수의 군인 병력들이 전역을 했어요. 난 더 이상 전쟁 듣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그리고 한국전쟁이 2차 대전이 5년 뒤에 났기 때문에 아무도 한국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참전했잖아요. 근데 병력이 없었어요. 거의 90%는 17세부터 20세까지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전쟁은 이념 전쟁이었고요. 다른 게 부딪히면요 엄청 잔인해져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 많죠. 2차 대전은 흥이 참전을 끝난 다음에 참전용사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독일군하고 싸웠던 이유는 유태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군인이 그들을 구했어.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공도에서 수용소에 나오는 것들, 우리가 독일군을 이겼던 이유는 바로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게 2차 대전 참전의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근데 한국전쟁은 그 당시에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고 땅도 뭐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미군이 참전한 게 아니라 유엔군을 참전했기 때문에 넌 참전용사가 아니야, 넌 유엔의 폴링 스테이션 갔던 거지. 이분들한테는 전쟁에 이것도 진 것도 아니고 다들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돌아가자마자 밥벌이나 살아듣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요하지도 않고 잊었던 거고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떠오를 때마다 그 PTSD, 그런 외상을 주는 스토리 자극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족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런 거 알면 걱정할까봐. 지금은 한국이 잘 됐기 때문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지, 90년대까지는 한국전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엄청 많았어요. 제일 처음 찍었던 쌀 스칼러터라는 분, 미 해병대에 참전하셨고 머신건 사수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중공군하고 싸울 때 가지고 있는 탄약을 다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앞에 죽은 중공군이 산처럼 쌓였고, 탄에 떨어지고 소총으로 쏴고 소총에 털어주고 몽둥이로 싸우고 몽둥이도 부러지니까 주먹으로 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중공군이랑 대검에 찔리셔가지고 관통해가지고 큰 상처 입으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전투가 있기 얼마 전에 정찰을 나가셨는데, 정찰조가 몇 명 되잖아요. 한 8명 뭐 10명 되는데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런 박격포세를 받았대요. 이제 고요해지다 보니 나오잖아요. 저기 뭐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 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초가집이 있었는데 방을 들어가니까 그 주저앉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뭐 보이는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3살, 5살 정도는 애가 손목이 잘려 있었는데 누나로 보이는 여자애가 이거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여기 안고 손목을 여기 집어넣고 막 뛰어가지고 부대로 오고 찌프 운전해가지고 군병원에 데려다줬대요. 의사 전수해주고 전달해주고 이제 살았구나 나왔는데 손이 여기 있는 거야. 다시 또 뛰어들어가지고 줬는데 의사가 안 받더래요.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이미 1분도 안 되는 시간 같은데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근데 애기가 자기 품에 있을 때 너무 무섭고 놀라니까 잡을 때 없이 목덜미를 잡았대 이렇게요. 근데 그 목덜미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엄청 잡았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여전히 그걸 느끼세요. 이제 뉴욕 가서 다 뵀거든요. 이탈리아 분이라도 피자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먹는데 먹다가도 울면서 막 목 만져, 자기가 좀만 더 빨리 뛰었으면 이러면서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요. 그런 분이 계시고, 워낙 유명한 윌리엄 웨버더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전투에서 다리 오른팔 오른다리 같은 날 잃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2차 대전은 상대를 패배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지만
한국 전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다 얘기를 하세요. 군인의 자존심은 누구를 패배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의무가 있대요. 자유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의무는 자유를 가지지 못하거나 뺏길 위험한 사람들한테 지켜주고 찾아주는 거래요. 자기가 프로페셔널 솔저로서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거지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 빚진 게 없다는 거야.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면은 그 자유를 전하는 게 너네 의무다. 그리고 이제 알렌가이 그분은 의무병이셨는데 리버풀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독일군 그 공중폭격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나 폭격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대요.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전장에서 바람이 몰려오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몸을 떨 정도로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진격할 타임이었거든요. 미군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셨대요. 그러면 거기 미군 시레이션에서 뭐 초콜릿도 먹고 따뜻한 커피도 먹고 껌도 먹고 티도 먹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패배할 때 영국군 기차 탔대요. 영국군이 그때 보급이 안 좋았거든요. 영국군이 잼도 안 바르고 진짜 햄 하나 들어가고 치즈도 없는 거야 샌드위치에 커피도 안 주더래. 분노를 하면서 미군 갈걸 막 그랬었다는 얘기 있어요. 로버트 바스터 같은 경우는 덩치가 이만하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포로로 돼서가 잡혔다가 이제 탈출하신 분인데 그 등치에 그 멋있는 분인데 한국에 가봤냐는 질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한국이 지금 안전하고 한국이 지금 잘 살고 너무나 다른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무섭고 두렵대요. 많은 참여용사분들이 여전히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땅을 밟고 한국 발전한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PTSD가 많이 풀어지거든요. 내가 고통받은 것들이 이제서야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군만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미군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는 예전에 나치의 협력한 병력이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아마 지금 한국 전쟁 참전용사랑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요. 돌아갔을 때 부둣가에 사람들 플랭크를 두고 내리지 말고 바다에 뛰어 뒤져라 이렇게 했대요. 죽어라 살인자 새끼들. 너네는 다 죽어야 된다. 이 땅 밟지 마라. 한국전 참전기를 가면은 부대에서 지휘관이 야 그거 뭐야? 나 한국전 갔다 왔다. 너 그런 거 없어. 너 가짜야 그거 없대. 왕실에서 그거 뭐야? 한국전 참전 기장이야. 야 우린 그런 적 없어. 그거 불법이야 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국군 참전 용사분들은 내 나라 내가 지켰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죠. 오죽했으면 몇 년 전에 어쨌든 한국전쟁 참전용사 비하하는 것도 코미디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굉장히. 참전용사 사진 촬영 있었단 말이에요. 삼각지역에 국방부까지 성인 남자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러면 참전용사분 노인분들은 20, 30분 걸리겠죠? 차로 하면 5분이 안 되는 거리예요. 버스 한 대만 있으면 현장님들 삼각지까지 오시면 오시겠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서 오고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대우가 진짜 많은 건 맞거든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시해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2차 대전이나 한국전 참전 용사야. 그럼 공고를 내요. 시에서 이분의 마지막 길을 가는 길을 도와줄 분들을 찾는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요. 그분이 가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 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일단은 저는 더 늦지 않게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 바라는 거는 외국이나 한국이나 국가유공자나 코리아 베테랑 모자를 쓰신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처음에 쭈삣하다가도 씩 웃으면서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지 기록할 수 있고요. 기록을 하면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되면은 그 민족의 자부심이 되고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더 기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역사를 남길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싸웠다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해달라. 우리가 기억해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그분들의 희생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다에 와가지고 프로젝트 솔저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감사합니다.